자, 2부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면 법정으로 이제 고소해서 데려온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법정으로 고소한다라는 말 때 sue 말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I took him to court. 이렇게 해줬습니다. I took him to court. take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take.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럼 took him to court 하면 이놈 데리고 법정으로 왔다. 구경 간 건 아니에요. take him to court 하면 구경 간 게 아니라 고소를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sue를 다른 말로도 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정에 출석했다고 칩시다. 그럼 법정에 출석하면 누구하고 누가 있을까요? 판사, 변호사, 검사, 피고까지 있겠죠. 피고. 그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판사는 the judge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피고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피고는 이렇게 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써요. defendant라고 쓰거나. 왜 defendant일까요? defend 해야 되니까 나를. 그죠? 혹은 the accused라고 써요. 그러면은 지금 기소된 상태인 사람이라는 the accused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 그 피고 측 변호인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피고 측 변호인? defense lawyer라고 하는 거죠. defense 하는 lawyer라는 거죠. 그럼 lawyer라는 말은 뭔가요? 여러분 무슨 lawyer 하면 떠오르는 우리말 뭐죠? 변호사. 네. 변호사라는 말 우리나라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뭐예요? 변호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lawyer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law를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다루는 사람은 다 lawyer인 겁니다. judge는 lawyer일 거야 아닐까요? lawyer죠. prosecutor는 lawyer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awyer는 모든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은 다 lawyer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lawyer 되려면 뭐 해야 되나요? 사시 패스해야 되죠. 미국은요? 사시 없으니까 러스쿨 나오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되죠. 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증 딸 때 무슨 시험을 봐야 돼요?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겠죠. 변호사 시험 1번 로 이그잼, 2번 bar exam. bar exam이라고 해요. bar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철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bar exam이라고 부르는. 이거 시험 봐서 패스하면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본인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그런 변호사가 가지는 지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그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가다가 발에 탁 치면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럼 변호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워낙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소송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거기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특권 또 고소 바로 고소가 그렇게 흔한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미국이. 그럼 이제 법정에 갔어요. 판사 있고 누구 있었죠? 피고 있었고 피고 측 변호 있죠. 그럼 검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 측. 그럼 검사를 아까 뭐라고 했죠? The prosecutor 혹은 prosecution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재판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되죠? 배심원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공식 재판이고 공식 재판 전에 미리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할 때는 변호인하고 피고하고 변호인 측 변호사하고 검찰 측하고 그리고 판사가 만나요. 그래서 재판 전까지 가서 공식적인 재판을 할지 말지를 거기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할 때 얘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plea bargaining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죄 답변 교섭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워졌어요. plea bargaining, plea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뀐 단어가 plead. 이게 동사예요. plead. 그러면 plead는 뭐냐면 인정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plead. 그럼 plea bargaining, bargain 하는 게 뭐예요? 협상하는 거죠. plea bargaining은 유죄 답변 교섭이라고 해서 검사 측에서 피고 측에게 야, 니네 있잖아. 유죄 인정하면은 우리가 10년 요구할 것 같다가 5년만 요구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인 측에서도 피고 측 변호인에서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은 플리 바게닝을 잘해가지고 자기 그 클라이언트가 어떻게든 조금 형량을 조금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치고 났는데 아니다. 법정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재판을 받을 때 지금 그 옆에 누가 항상 앉아있냐면 jury라는 사람들이 앉아요. jury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변호인단이 되는 거죠. 그럼 변호인단은 어떻게 뽑나요? 무작위로 뽑습니다. 무작위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해당 사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juror라고 하는 거죠. juror. 그러면 이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제 재판을 다 서로 피고인 측의 얘기를 듣고 또 검찰 측의 얘기를 듣죠. 그리고 증인 출석까지 다 끝났다고 칩시다. 여기 할 게 정말 더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뭘 내려야 되나요, 이제? 판결을 내려야죠. 판결 전에 더 중요한 건 평결입니다. 평결. 평결이라는 말이 있고 판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평결은 뭐냐면 당신 유죄요, 무죄요 라고 하는 것이고
판결이라는 것은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평결은 누가 내리냐면 배심원단이 내립니다. 판결은 누가 내리냐면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 듣고 나면은 배심원단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심의합니다. 그래서 100% 만장일치여야지 결론이 납니다. 만장일치여야지. 그러면은 지금 배심원단이 밖에 나가 있다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The jury is still out. The jury is still out.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이디엄이 됐어요. The jury is still out이. 무슨 얘기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할 때 I don't know. The jury is still out. 오늘 끝나봐야 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jury is still out이라면 그래서 나왔어요.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배심원단이 뭐라고 하냐면 평결을 내려요. 평결, verdict를 유죄요, 무죄요라는 걸 내립니다. 그러면 그 유죄요, 무죄라고 내릴 때 변호인단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car theft 때문에 법원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을 잘 보세요. We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car theft and not guilty of larceny. 그럼 무슨 말이 될까요, 이건? 차량 절도에 대해선 유죄, 절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양은 find를 쓰고 find the defendant guilty 아니면 find the defendant not guilty예요. 유죄는 guilty, 무죄는 not guilty. innocent가 아니에요. not guilty지. 이거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innocent가 아니라 not guilty예요. 판결을 내릴 때 innocent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find the defendant guilty라고 했으면은 모든 걸 취합해서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내립니다.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증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유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몇 년형을 내립니다까지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걸 ruling,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판결 내리면. 내가 이제 피고 입장이면 판결을 내려 유죄 됐어. 어차피 유죄 됐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형량이 중요한 거죠. 형량 내린 그 형을 뭐라고 하나요? 형. sentence라고 하죠. sentence.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스미스였죠? 스미스가 이거 해가지고 1년 감옥형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He was sentenced to 1 year in prison. 이때는 jail이 아니라 뭐예요? prison이라는 거죠. 그러면 sentenced to 1 year in prison. 요거는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온 얘기가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범죄 관련 얘기 나와서 아티클 지금 아무거나 딱 뜯어오면 지금 여기 나왔던 얘기 중에 안 나온 얘기가 없어요. 반드시 나온 얘기들이에요. He was sentenced 1 year in prison. 그러면 1년형 받았으면 또 뭐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막 3명의 살인이었어.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사형 아니면 종신형을 받죠. 종신형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ife in prison. 평생 감옥에 산다는 거죠. 그럼 모양 연결해 볼까? He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혹은 life imprisonment 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30년형은 금방 할 수 있겠죠. He was sentenced to 30 years in prison. 이렇게 써요. 그러면 사형은 어떻게 하면 되죠? He was sentenced to death 라고 쓰면 돼요. death가 제일 쉽죠.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감옥 가면 death for inmate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항소부터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않을게요. 이 사람이 1년형 받았다고 칩시다. 1년형 받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부터 어딜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가서 1년의 형량을 살았다. 영어로 해볼게요. 그 사람 감옥에서 1년 살았어. 그렇죠. He served a year in prison.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본인이 마땅히 져야 할 형량을 살았다는 걸 serve라고 하고 served a year in prison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다 살았어요.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출소하죠. 출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He went out 하면 되겠죠. He went out. 설마 he ate tofu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 됐어요? 10분, 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자, 그럼 2부 마치겠습니다.